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서울구치소가 지금 일종의 자기들 해방구처럼 자기들끼리 지금 돌아가는. 그렇죠. 예. 지금 거기는 정권 교체가 안 된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예, 알박기 인사를 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예. 지난번에 경호처 그러니까 관저에서 경호차장이 막았잖아요. 예. 똑같은 상황인데 내란 잔당들이 예. 여전히 곳곳에 남아 있는 거고 이게 구치소장이 가장 의심스럽네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구치소장의 의지 없이 이게 되나?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내란 세력 청산을 해야 된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사실 서울구치소장 자리가요. 그런- 약간 검찰의 중앙지검장 같은 자리이고 이 김현우 소장 같은 경우는 이 윤석열 정권에서 아주 승승장구해왔던 구치소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서울구치소장 정도 되면 교정본부장과 더불어 대형 로펌에서 오히려 섭외해 갈 정도로 아주 중요한 요직입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빨리 사실관계 파악하고 만약에 문책할 내용이 있으면 문책에서 인사하거나 해야 인사 되는 거 교체를 해야 네. 돼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사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강력하게 항의와 규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실제로 행정적인 업무도 그러면 가능하도록. 직접 CCTV 보러 갔는데 안 보여줘서 못 봤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저는 하루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봐요. CCTV 보존 기한이 지나다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이유로. 네. 이거 그냥 거기 있겠거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거기에 윤석열의 진상짓이 다 기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진상짓이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교도관들이 얼마나 직무집행을 제대로 했는지도 파악을 할 수 있죠. 서울구치소가 지금 어떤 꼴인지 아십니까? 완전히 윤석열 전용 호텔로 변해버린 상황인데요. 그 한가운데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버티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일개 공무원 나부랭이가 내란죄를 저지른 내란 수괴를 온몸으로 지켜주고 있는 건데요. 졸지에 서울구치소가 치외법권 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구치소 안에서 일반 수감자는 상상도 못할 대우를 받고 있는데요. 에어컨 빵빵한 사랑방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변호사 접견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변호사가 공수해온 배달 음식까지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병원 외출도 수시로 다닌다고 알려졌는데요. 이쯤 되면 교정시설이 아니라 VIP 휴양소 수준인 거죠. 이 꼬라지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걸까요? 무기력한 법무부 장관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왜 전 박범계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강제 구인 과정인데요. 교도관 10명이 가서 흉기도 없고 마약도 안 한 윤석열 한 명을 끌어내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경찰과 교도관 출신들이 증언하길 옷을 벗고 발버둥 치는 수감자도 뒷수갑 채우고 담요로 감싸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합니다. 30년 경력 교도관들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고 혀를 찾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일반 수감자들은 감히 그런 저항을 꿈도 꾸지 못합니다. 불이익이 바로 돌아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윤석열은 자신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다는 걸 알고서 이런 개진상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내버려 두고 있는 거죠, 구치소가. 저희가 그래서 징벌방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부터 해서 뭐 거의 약간 조폭들 있는 흉악범들 있는 공동 수용시설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까지도 얘기했는데 뭐 본인들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뭐 출석 거부가 징벌방에 보낼 사유가 아니다. 또 구치소장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구치소장은 이제 말을 황당합니다.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네. 서울 구치소장을 교체를 할 수 없나요? 바로? 의원님? 그건 규정을 확인해 봐야 되죠. 뭐 인사규정 인사규정. 관련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치소장을 왜 교체를 못 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 구치소장을 교체해야 될 정도의 사안 아닌가요,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진즉 교체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법정에도 뭐 부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럼 윤석열은 거기 가만히 들어 앉아 있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리고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접견실에서 계속 아침 계속 하루 종일. 9시부터 6시까지 접견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접견실도 아니에요. 접견실도 아니고 사실상 그 휴게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랑방이라고 부르거든요. 사랑방에서 변호사 접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특혜가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미 1차 방문 때 접견 기록도 검토해서 특별면회도 주 1회를 초과한 그것도 심의위원회 거쳐서 사실 1회를 초과하면 구치소장이 결정을 해서 이 지방교정청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미 여러 차례 있었고 2차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되고 나서는 조금 특별 접견 자체가 이제
뭐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접견은 허용되면서 그 변호인 접견이 접견실이 아니라 뭐 사랑방이고 휴게 공간에서 이용했다라는 제보와 증언 또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 특혜를 계속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윤석열은 그 조그만 자기 왕국에 계속 있는 거예요. 예. 그걸 접견 시간도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11시 뭐 9시부터 이 9시부터 18시까지 접견하는 기록들도 너무 많고요. 뭐 한 11시부터 오후 3시 이렇게 접견하면 그래서 제가 그럼 점심은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먹는 거죠. 접견하면서. 그거를 이제 교도관한테 물어봤더니 뭐 외부 음식 반입은 안 된다고 답변은 하고 또 해당 그 점심 식사를 보관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수용자를 위해서 급식 시설이 그 음식물을 보관할 리가 없는데 안 먹고 그냥 밖에서 그 들어오는 변호사가 들고 먹을 것 음식 먹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그럴 거라고 의심은 되지만 뭐 확인은 그건 확인이 안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네, 그거는 교도관들은 알 거 아니에요. 뭐 먹는지는. 알겠죠. 네, 이거 한번 그것도 서울구치소 제대로 감사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 이상하구만 진짜. 진짜 이상하구만. 네. 야, 저는 구치소장만 바뀌어도 윤석열 체포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모든 비정상적인 상황의 열쇠를 쥔 인물이 바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인데요. CCTV 공개를 거부하는 주체도 구치소장이고 징벌방 조치를 거부하는 주체도 구치소장이며 특별 접견을 허용하는 주체도 구치소장입니다. 모든 권한이 구치소장에게 집중돼 있고 그 구치소장이 윤석열 정권 시절 승승장구한 인물인데요. 이게 우연은 아닌 거죠. 지금 서울구치소는 정권 교체가 안 된 해방부인데요. 관저에서 경호처장이 수사를 막았던 것처럼 구치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란 잔당들이 여전히 요직에 남아서 윤석열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조리 싹 다 잘라내야 합니다. 더 심각한 건 법무부 장관 정성호의 태도인데요. 구치소장 하나 교체 못해서 윤석열이 특검 소환도 법정 출석도 거부하며 구치소에 버티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정본부장이든 구치소장이든 필요하면 즉시 교체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정성호 장관은 미적거리기만 하는 상황인데요. 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이쯤 되면 직무유기가 아니고 뭔지 묻고 싶은 상황인데요. 답답합니다. 게다가 이런 진상짓을 벌이며 공권력 집행을 거부한 윤석열이 징벌방 이송 사유가 아니라는 구치소 측의 변명은 코미디인데요. 형집행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징벌 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윤석열이 강제 구인을 거부한 건 전형적인 직무 집행 방해인데도 구치소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서울구치소의 대응은 들여다볼수록 점입가경인데요. 윤석열이 바닥에 드러눕고 의자에 매달려 버티는데 교도관들은 수갑도 안 채우고 포승줄도 안 쓴 겁니다. 의지를 가진 교도소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노골적으로 봐주기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김현우 구치소장은 심의위원회를 핑계로 CCTV 공개도 막고 있는데요.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운 거죠. 이러다 CCTV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라도 된다면 그건 증거인멸입니다. 국민이 바라는 건 복잡하지 않은데요.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즉시 교체, CCTV 전면 공개, 윤석열 징벌방 이송 및 강제 출석,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문책입니다. 이 네 가지면 문제는 단번에 해결될 텐데요. 그런데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한 명의 내란범이 10명의 교도관을 농락하고 구치소를 제집 돌아다니듯 휘젓고 있습니다. 특검과 법원을 무시하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지금 이 사태는 단순한 교정 행정 문제가 아니고 내란 잔당 청산의 시험대인데요. 김현우와 정성호가 그 시험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는데요. 윤석열은 여전히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고 김현우와 정성호는 그 착각을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성호 장관의 이 안일함은 왜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됐는지조차 망각한 듯 보입니다. 서울구치소가 지금처럼 윤석열 전용 호텔로 남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법치는 조롱거리가 될 텐데요. 국민이 요구하는 건 단순하고 상식적입니다. 윤석열을 특혜 없이 예외 없이 법 앞에 세우는 건데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소장님, 자, 우리가 놀러 왔습니까? 저희가 놀러 왔어요. 아까 말씀 중에 국정감사도 아니고 국정조사도 아니고 그래서 면담으로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면담이 놀러 옵니까? 소장님 얼굴 보러 왔습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이
도대체 윤석열에서는 왜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첫 번째, 두 번째 구치소에서 협조해줬죠? 집행에 대해서. 협조했죠? 그 협조한 것이 위법행위입니까? 위법행위 아니라는 얘기죠. 위법행위 말씀해보세요. 위법행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집 최대한 2차 집행은 협조하라고 장관님 지시가 있었죠? 받았습니까? 장관님 집행 지시가 최대한 협조하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집행 계획도 안 세운다고요? 그게 공무원의 자세예요? 집행 계획 없다겠잖아요. 장관님 말씀 한 번 나오면 이렇게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했어요? 아니, 여기 우리 국회의원들이 오면 심심해서 온 게 아니고요. 국민들이 왜 윤석열은 이렇게 봐주고 특혜를 주냐고 정말 전직 대통령까지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구치소는 봐주고 집행을 못하게 하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 태도를 보시라고요. 만일에 구치소에서 직원들이 위법행위를 안 했으면 정당한 공부 집회를 했으면 그걸 국민들한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개인정보요? 소장님 말씀도 그럼 개인정보입니까? 공무원들이 구치소에 가둔 것이 전부 다 그거 수용하는 것이 모두 개인정보예요? 더군다나 국민들은 뭐라고 의심하냐면 지금 그날 2차 집행할 때 왜 변호인들이 빨리 와 있었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아니 변호인 접견 시간을 몇 시에 시작해요? 보통 9시부터죠. 그 변호인들이 몇 시에 왔습니까? 이번 2차 집행 때는 8시 30분에 누가 연락한 거예요? 아니 소장님 말씀해보세요. 근데 변호인들이 어떻게 와요? 어떻게 9시부터 보통 접수해가지고 9시 반 10시부터 변호인 접견하는데 어떻게 8시 반에 오냐고. 그럼 8시 이전에 연락한 거 아닙니까? 시간 관계도 있지만 와서 얘기한 거. 아니 8시 반 이전에 왔다면 7시나 누가 7시 반에 알려준 거 아니에요? 수용시설 휴게실 안에 들어왔잖아요, 변호인들. 그러니까 누가 이거 어가지고 들어왔죠? 밖에 있었습니다. 같이 그러면 특검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밖에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이 변호인들이 들어온 시간이 몇 시예요? 실제 안으로 들어간 건 8시 40분. 그럼 미리 변호인 접견이 예약이 되어 있어요? 아니 그건 변호인 접견이 예약된 사람은 9시 이후에 접견을 하지 않습니까? 9시부터 그러니까 그런데 왜 이번은 특별하게 9시 반에 왔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8시 반에 왔다는 얘기는 미리 알려준 거 아니에요? 다들 와서 몇 분 차이로 그 시간적인 관계는 있습니다만 아니 구치소에 구속된 사람을 누가 알려줬어요? 누가 알려주다니요. 아니 구속될 때 변호인한테 통지를 했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려준 사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시 반에 변호사가 들어왔으면 사전에 누가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특검에서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은 제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을 오해를 풀려면 공개하십시오. 아니 그 시점 공개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관련 법률에 따라 관련 법률이 뭡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잖아요. 예? 자료를 왜 아니 지금까지 거부하시냐고요? 금요일날 이미 요구해가지고 저희가 구두를 한 게 아니고 법률 검토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제출을 거부하시잖아요, 지금.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들은요. 윤석열의 서울구치소 생활, 여기에 대한 여러 논란들을 다룬 음성 기록들입니다. 이 기록들을 들어보면 특별대우 논란부터 시작해서 구치소장의 역할, 또 공정성 문제까지 여러 질문에 던지고 있거든요. 과연 이 자료들이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죠. 우선 첫 번째로 좀 주목해 볼 부분은요. 이 자료들 속에서 서울구치소가 뭐랄까 윤석열 전용 호텔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묘사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접견실이 아니라 사랑방이라는 휴게 공간이 있다는데 여기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엄청 길죠? 변호인이랑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점심때는 변호사가 외부 음식,
그러니까 배달 음식 같은 걸 가져와서 같이 먹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런 내용이 있죠. 물론 구치소 측은 이거 공식적으로는 부인했다고 합니다만 자료에서는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요. 아, 병원 외출도 잦았다 이런 말도 있네요. 이런 주장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들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 게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입니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인물이죠. 자료들의 주장은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 바로 이 김 소장이 있다는 겁니다. 아,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요. 그 강제구인 시도 때 CCTV 영상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걸 거부했다거나 또 특검 소환이나 법정 출석을 거부하는데도 규정상 해야 할 징발 조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징벌방 같은 거요?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주 1회로 정해진 특별면회도 그 이상으로 허용해줬다는 지적도 있고요. 뭐 정권 교체 후에는 좀 줄었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자료 속 일부 발언자들은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요. 구치소장이 사실상 이전 정권에 충성하는 거 아니냐. 구치소가 무슨 정권 교체 안 된 해방구 같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요. 그 강제구인 시도 실패 얘기도 참 좀 놀랍던데요. 자료에 전직 교도관들 말이 나오잖아요. 보통 수감자가 옷 벗고 저항해도 여러 명이 붙으면 제압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네, 그렇죠. 수갑 채르고 담요 같은 걸로 덮고. 그런데 뭐 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약한 것도 아닌 윤석열 한 명을 교도관 여럿이 제압 못했다. 이게 참 자료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점 때문에 교도관들이 정말 제대로 제압하려고 했는지 또 구치소장의 지시는 어땠는지 이런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특히 자료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강제구인 시도 당일에요. 변호인들이 도착한 시간이요. 아, 그 시간이요? 네. 공식 접견 시작은 9시인데 8시 반쯤? 그러니까 훨씬 일찍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연락을 해준 걸까요? 그게 의문인 거죠. 누가 이렇게 일찍 알려줬을까? 자료는 구치소 안에서 누군가 미리 정보를 줘서 법적 대응 준비하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부 조력 가능성. 네. 물론 김현우 소장 본인은 연락한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아침에 변호인들이 나타난 건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들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료 속 목소리들은 김현우 소장뿐만 아니라 그 현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도 비판이 상당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 김현우 소장을 당장 바꿔야 한다. 이런 요구가 아주 거세요. 소장이 바뀌지 않으면 윤석열의 이런 식의 법 집행 거부, 이게 계속될 거다. 이런 주장인 거죠. 네. 핵심 요구사항이죠. 더 나아가서 CCTV 영상 보존 기한이 아직 남았으니까 그 전에 관련 영상을 전부 공개하라는 요구도 아주 강합니다. 아, 공개 요구도요? 네. 이걸 공개 안 하는 것 자체가 증거를 없애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소극적이냐, 이건 직무유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와요. 왜 구치소장을 교체하던가 아니면 더 강력한 조치를 빨리 안 하냐는 의문이죠. 자료 속 발언자들은 이 문제를 단순한 교정행정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뭐랄까 이전 정권의 어떤 영향력, 이걸 청산하는 시험대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들어보니까요. 서울구치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되는 이 심각한 불공정 문제, 특별대우 논란들, 이게 아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김현우 구치소장의 역할 문제하고 또 법무부의 관리 강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요. 법 절차를 지키려는 시도와 또 이걸 가로막는 듯한 어떤 보이지 않는 힘, 그 사이의 긴장감이랄까요? 그런 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모든 상황이 결국 우리에게 그리고 특히 이 자료를 보내주신 여러분께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권력 핵심에 있던 인물과 관련된 문제에서요. 기존의 어떤 제도나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책임을 묻고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이 대원칙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